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해줘 나홀로 홈즈 의뢰인 93년생 김지수 편 발표를 맡은 대성걸즈 조현주입니다. 여러분, 집을 구할 때 편의시설부터 교통편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저희 대성걸즈가 데이터에 기반해 혼자 살 만한 거주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흥미로운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할 발표의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 대성걸즈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에게 적합한 거주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여성 1인 가구 수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하고자 하는 25세에서 34세의 여성 1인 가구 증가 흐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경제적 독립으로 해당 연령대에서 첫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타겟 고객분들에게 주거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들에 대해 물었을 때 CCTV부터 공원 유무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니즈가 존재하는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화된 주거지 찾기 서비스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는 조금 다른 우선순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성의 경우 주거지 고려 사항으로 치안을 좀 더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이렇듯 성별에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여러 니즈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거주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지표와 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대성걸즈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아주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설정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분화된 니즈를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정교한 지표를 도출해냈는데요. 최소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겟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타겟의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만 27세 93년생 김지수님입니다. 김지수님은 현재 반려견인 로그와 함께 학교 근처인 연세대학교 후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급여는 우리나라 신입사원 평균 연봉인 세후 월 25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시네요. 김지수님은 최근 인턴을 하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역삼 1동에 있는 회사까지 통근이 좀 더 용이한 거주지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봤는데 전세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제공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또 월세는 맥스 50만 원까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월급의 평균 20%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수의 경우에는 최소 9평가량으로 대답을 해주셨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같이 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동네를 원하셨고 또 야근이 잦다 보니 혼자 밤에 귀가하기 무섭지 않은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까지 속속 들여다봤는데요. 김지수님은 우선 취미로는 반려견과 산책,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열창하기, 따릉이 타고 한강 달리기를 말해주셨고, 자기 관리로는 헬스장 방문, 피부과 방문, 그리고 네일샵을 월 1, 2회 정도 가신다고 합니다. 소비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녁은 가끔씩 집 근처 음식점에서 먹기도 하고 카페도 들리고 또 편의점도 간단한 물건들을 사기에 자주 들리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 데이터 수집과 분석 그리고 지표 산출의 최소 단위를 행정동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대성걸즈가 활용한 데이터와 지표 도출을 위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김지수님을 위해서 각 행정동별 네일샵, 피부과, 헬스장 개수를 또 얼마나 편리하게 다양한 가게들에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1인 여성 가구가 중요시 여겼던 치안의 경우는 밤길을 밝혀주는 보안등과 CCTV 개수를 보았고 또 근처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여가 카테고리에서는 따릉이 정류장과 코인 노래방 개수를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교통의 경우는 버스 정류장의 개수와 역삼 1동까지 통근하기 좋은 호선일수록 가중치를 준 점수 체계에 기반해 선정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변수들에 기반해서 서울의 여러 동이 김지수님에게 적합한지를 판별해줄 동네 평가 지수를 도출해냈습니다. 자기 관리는 나를 위한 소비라는 뜻에서 미코노미 지수, 소비 편리성은 슬리퍼를 신고 가도 원하는 가게가 나오는 슬리퍼 지수로 명명했습니다. 치안은 밤길이 무섭지 않은 밤길 안녕 지수, 여가는 스트레스 마구 푸는 유유자적 지수, 마지막으로 출근길이 고달프지 않은 통근황 지수로 교통 편리성까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의 행정동 값과 경도와 위도를 수집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에서 몇만 단위의 주소 및 좌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했고 총 100만 건 이상의 주소 데이터를 API를 호출해서 직접 수집했습니다. 예시인데요. 첫 번째로 주소만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API를 활용해서 행정동과 XY 좌표를 추출해 왔었고 그 다음 예시 같은 경우에는 XY 좌표만 있을 때 주소로 데이터를 변화 안 하고 여기에서 행정도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변수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전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상치 판별은 ESD 방식을 활용해서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값을 이상치로 분류하고 해당 값들을 상한값으로 대체해 주어서 이상치가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Z스코어 표준화를 채택해서 각 변수의 평균을 0, 분산을 1로 변경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스텝에서 진행한 결과가 정규 분포에 좀 더 가까워졌는지 외도를 확인하고 로그 정규화를 한 번 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었던 게 원본 데이터인데 앞선 저희의 3스텝을 통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정규 분포에 더욱더 가까워진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나온 각 변수별 값들은 카테고리별로 특성에 맞게 더하거나 빼주어 카테고리 점수를 계산했는데요. 밤길 안녕지수가 조금 특이한데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빼주는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교화하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했고요. 이후에 카테고리 점수의 만점을 10점으로 맞추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에 곱하기 10을 해줬습니다. 각 행정동별로 50점 만점으로 5가지 지수를 합산한 값을 계산해서 최종 주거지 선정에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지표별로 가중치의 경우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합산을 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인 카네만 교수님에 따르면 변수의 가중치를 임의로 부여할 때 오히려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저희는 서울의 425개의 행정동에서 시작해서 아주 작은 동네 단위인 최종 11개의 핀포인트 세부 지역으로 좁혀질 때까지 각 단계에 맞는 기준을 통해서 추천 동네를 좁혀보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집값을 반영을 하고자 주택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1차 필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수님이 앞서 요청해 주셨던 평수와 예산의 조건과 일치하는 최근 3개월 이내 실거래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행정동을 추렸고 이 결과에 더해서 앞서 저희가 계산한 동네 평가 지수 중에 개별 지수가 중앙값에 미치지 못하는 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거주 비용과 최소 동네 평가 지수 기반 필터링을 통해 저희가 고려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38개 행정동을 찾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맛보기로 저희가 이 38개의 동들 중에서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레이더 차트를 보시면 분홍색 부분은 각 지수의 중앙값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 부분이 각 동네가 얻은 점수를 의미하는데요. 왼쪽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공덕동입니다. 공덕동은 밤길 안전지수가 8.18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안전한 동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흑석동인데 김지수님이 역삼 1동까지 통근하실 수 있는 직행이 있는 9호선이 지나가가지고 통근항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오른쪽 위에 있는 공릉 이동인데 서울여대 근처로 모든 지표가 무난한 그야말로 정감 넘치는 대학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동네들이 있는데 최종 추천 동네로 선정된 것들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단계에서 저희는 이 38개 행정동을 동네 평가 점수 상위 30%로 잘라서 11개 동으로 추렸는데요. 보통 강남권은 혼자 살기에 너무 비싼 동네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택거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김지수님의 예산에 이내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래동, 용신동 같은 동네도 상위 11개 동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저희는 동네 평가지수 1, 2, 3위였던 역삼 1동, 서교동, 논현 2동과 이외의 지역인 용신동, 물레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만한 동네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동네 평가 지수에서 탑 3를 획득한 역삼 1동, 서교동, 논현 2동의 자세한 레이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동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의외의 꿀동네 용신동은 번화가는 아니다 보니 자기관리 지수인 미코노미 지수는 조금 낮았지만 이곳에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통근항 지수는 특히 높게 나타났고 물레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5개 동을 기반으로 최종 주거 추천 지역인 핀포인트 지역까지 좁혀나가겠습니다. 최종 주거지 선정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선걸즈는 같은 행정동 내여도 위치에 따라서 생활 편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보 접근성까지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버스 정류장,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의견을 들어봤더니 공원이랑 동물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경도와 위도를 모두 지도에 매핑하고 실제 매물까지 확인해서 추천 주거지를 좁혀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중에 통근이나 이동에 있어서 비교적 대체 불가능한 버스 정류장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500m의 원을 모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한 반경 원이 가장 많이 교차되는 지점을 각 동별로 두세 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플랫폼에서 도출된 지점 부근에 있는 예산에 들어맞는 매물들을 조사했고 각 매물을 기점으로 100m 이내에 있는 편의시설의 개수를 세어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을 최종 핀포인트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총 5개 동에서 11개의 구체적인 핀포인트를 도출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대선걸즈의 픽 2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삼 1동 강남역 신분당선 부근의 주거 지역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으로 예산에 꽉 차긴 하지만 100m 이내에 음식점, 카페, 편의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편의시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정말로 슬리퍼 역세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m 이내에는 강남역과 또 버스 정류장까지 근접한 초역세권인데요. 회사랑은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어서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지는 용신동 홈플러스 부근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30만 원으로 역삼 1동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역시 100m 이내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역시 슬세권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2호선 용두역에서 강남역까지 한번 환승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인근 청계천으로 산책까지 로그랑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행정동 추천 리스트와 또 구체적인 핀포인트 지점까지 저희가 제안해 보았는데 저희의 의뢰인이신 김지수 님이 좋아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저희의 의뢰인께는 좋은 주거지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희의 프로젝트가 지금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희는 본 분석이 향후 주거지를 결정할 때 그냥 막연히 좋은 동네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의 니즈를 반영하고 또 개인화된 그런 추천 시스템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굉장히 좋겠다. 주거지도 의류나 식품과 같이 초개인화된 서비스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여성 1인 가구는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자취 대학생들에 비해 조금 1인 가구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논의할 때 비교적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해 세세한 지표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발표를 있기까지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저희 빛나는 조원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성윤입니다. 일단 발표 되게 재밌게 들었고, 페르소나 관점으로 초점 잡아주셔서 이해하기 수월했고요. 저도 요새 방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흥미로웠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려고 했던 노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화 하셨던 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긴 한데, 일단, 두 가지를 질문 빠르게 드릴 건데, 일단 옥탑방이나 혹시 반지하 같은 요소도 고려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나온 결과가, 가격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런 요소가 좀 고려되어 있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거래가 데이터로 가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거래된 매물들의 경우에 일일이 그 좌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네이버 지도에 쳐봐가지고 그게 진짜 반지하인지 옥탑방인지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조금 1인 여성 가구가 기피할 수 있는 주거 형태는 제외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딱 한 가지, 이거는 약간 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표를 정할 때 이제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편의점이 몇 개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지표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편의점 개수가 계속 바뀔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수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XY 좌표, 그러니까 말씀 주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XY 좌표를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한 시점에 업데이트된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시각화를 위해 쓴 지도도 굉장히 최근 건데도 겹쳤을 때 이미 폐점을 하거나 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서비스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뭐 직방이랑 지도 서비스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들과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조인트 벤처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묘인봉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버스로 인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딱 이제 집 앞에 나가서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거나 혹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내가 최대한 걷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배차 간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미 내가 통근하고자 하는 그 가장 주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하철 호선에 높은 가중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버스 정류장은 어, 좌표 위주로 살펴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